이게 뭐야? 이 사람. 강 과장. 내 방으로 와. 그래. 지금 오라고.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왔어? 자네 기획안 말이야. 생명 존중, 인류 평화. 좋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고. 10%도 안 되는 가능성을 보고 회사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 부장님, 저 강진혁이에요. 알아. 자네 강진혁이고 우리 회사 수석연구원인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제발 이 기회가 늘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써주면 안 되겠나? 자네 연구도 좋지만 적당하게 물러설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연구가 좋고 인류 평화가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선배님, 그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잖아요. 선배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왜 못 갔는지. 내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번만 자기네 고집을 좀 꺾어봐. 선배님, 이건요 회사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되겠네. 자네 이번 프로젝트는 나한테 맡기고 자네 빠지게. 자네 지난번 프로젝트 특허 신청 들어갔다며?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번 연구에서 나 빠지래, 최 부장이. 그래? 아니 왜? 뭐 실현 가능성이 없대나? 또? 그러게 자네 지난번 기획안 낼 때 스케일 좀 적당히 좀 잡아서 하라니까. 그래도 나 한다. 밀어붙일 거야. 내가 누군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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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빠 바쁜데 왜 자꾸 불러? 왜긴 과학 숙제 있단 말이야. 엄마가 도와줄 거야? 여보, 바빠요? 좀 나와봐. 애가 부르잖아. 됐어. 아빠 또 과학 삼매경에 빠졌나 봐. 내 친구 수경이네는 아빠가 학교도 맨날 차로 태워다 주고 그리고 얘기도 진짜 잘해. 은지 아빠, 많이 바빠요? 애가 부르잖아. 뭐가 그렇게 소란스러워? 냄새. 아니, 집에 들어왔으면 좀 씻고 좀 그러지. 아유. 왜? 이게 뭐 어때서? 아니, 이 옷 입고 또 내일 출근할 거면서. 왜 그러는데? 숙제 좀 도와달래잖아요. 숙제? 과학 숙제래, 과학 숙제. 과학? 아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야, 숙제가 뭔데?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의 신비. 우주가 어떤 곳인지 아는 대로 적어오래. 우주? 우주는 이 아빠 전공이지. 자, 우주라. 우주 어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우주의 탄생,
그리고 또 역사.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주는 이 은하계와 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야. 그럼 우리가 먼저 은하계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아마 은하계에서 나왔을 텐데. 여기 있네. 자, 봐라. 18세기 말에 영국의 그 윌리엄 허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은하수를 많은 경우로 이렇게 다 관찰을 하면서 말이다. 이 수많은 하늘의 무더기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때까지 하나의 그 성소가 생각났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는데 그 더해질 때는 은하의 것을 알게 됐다 이거지. 황소를 미치고 벽을 불변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 이동을 못한다는 거지. 저런 거 다 저런 거 타는 거야. 저런 거 보는 거야. 따라서 우리 우주는 말이야. 이 시야에 반응을 보일 때 다 하면은 이 태양이 8가지가 있어. 그 8가지는 그게 뭐냐면 행성, 위성, 소행성, 은하, 성당, 성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그 구성의 기본적인 천체는 바로 은하계다 이 말이야. 결론이 뭔데요? 네, 재밌게 보셨죠? 우리 스킷 드라마에 나오시는 것 같은 분들 정말 사무실에 앉아서 온갖 연구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깊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의 그 해박한 것이라는 건요. 그 한 페이지의 글을 만들기 위해서 한 5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정말 많은 일을 공헌하는 사람들인데 네, 근데 문제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약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혼자만의 공간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도 일찍 오고 그리고 늦게 가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방해받기 싫은 그 공간에 있고 싶어서 그런데요. 근데 아까 여기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그 혼자서 있는 걸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랑 대화가 되지만 이 사람의 지식은 너무 한두 끝도 없이 넓고 깊어가지고 점점 전문 지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아는 모든 걸 얘기하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 사람들은 다 모르는 얘기 들어야 되니까 이게 멀거니 앉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열심히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혼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쓱해지는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좀 주어야 되는 일을 잘 못하니까요.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약간 어색하게 웃고 있어요, 보면.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과학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가지 유형에서는 INTJ라고 부르죠. 네. I라는 건요, 내향적인 거죠. 근데 내향적이면서 이 부분은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서 일 처리를 잘하는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또 직관이라고도 하고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이 N은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용히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멀리 가요. 우주에 아마 가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고형 T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항상 더 나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도 그냥 한 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해요. 뭔가 더 개선할 점이 있을 거야. 내가 이 부분에 더 공헌할 게 있을 거야.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거 연구하려니까 방에서 못 나오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이런 INTJ가 있는 조직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선점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죠. 과학자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말이죠. 이분들이 16가지 유형에서 본다면 가장 독립적인 유형이고요. 이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my way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진 사람들이죠. 이분들은요, 목표 달성하고 그거 성취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목표도 잘 세우지만 그거를요, 어떻게든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추진력이라는 거, 특별히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는요, 누구보다도 들고파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분야, 그것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자기가 아는 그 하나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하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이 파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요새는 인터넷도 있어서 온갖 자료를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집의 벽에 그 관련된 책과 그거를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로 가득 채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매력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만의 세계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기도 잘하지만 그다음에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데요. 이분들 꿈 많은 거요. 정말 못 말리더라고요. 제가 그 꿈의 목록이라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리더십 코스 하면서 쓰는 게 있는데 2페이지, 3페이지, 100가지도 넘겠어요. 그 꿈의 한 가지 한 가지를 갖다가 끝까지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옷 못 입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더 나가고 싶어 하는 그 꿈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집요하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말이죠. 이 유형들이 남자일 적에는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요. 여자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퀴리 부인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만 몰두하니까 이거 뭐 눈썹 그리는 거 그런 거 배웠겠어요? 눈썹 이런 거 하고 뭐 예쁜 옷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면 이 유형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유형에서 또 이제 이런 디자인 같은 거에 그게 이제 전공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독창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디자인이나 예술 쪽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하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INTJ들은요, 가장 약한 부분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잘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을 느껴지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좀 무딘 경향이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 그 연구소에 어떤 애가 이제 그 우리가 세미나를 하려고 학교에서 다른 데 옮기느라고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애들이 짐이 너무 많으니까 차에다 짐을 실어갖고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가길래 빨리 타라고, 이거 타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괜찮다고 안 타고 가는 거예요. 자꾸 타라고 그래도 너무나 안 타겠다 그러니까 부탁한 사람이 오히려 민망을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갔어요. 그러면서 왜 안 타죠? 참 이상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타면 좋을 텐데 그 순간에 자기가 몰두하고 있거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배려를 해준 쪽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머, 나 때문에 이렇게 쫓아와서 태워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은 잘 몰라요. 왜 나를 태워야 됐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각이 조금 무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나가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자기가 보기에 정말 맞고 좋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막 가서 설명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물론 그 방법이 맞을 수는 있지만 또 해오던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방법이 맞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잘 몰라. 이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효과도 좋고 효율도 올라가는데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 하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갖고 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기가 쉬운 사람들이죠. 네. 그렇지만 워낙 그 자기가 노력하고 탐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 성취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그다음에 그 잔머리를 잘 안 굴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수한 직원이에요. 제가 많은 아는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장학금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이 사람의 두뇌를 이용한 어떤 일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되지 자기 돈으로 공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충성되고 그리고 뛰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 과학자형인 INTJ의 주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INTJ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INTJ 유형의 주기능은 직관형입니다. 관련성을 파악하는 재능이 있으며 현재의 사건이나 행동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데 능숙합니다. INTJ 유형의 부기능은 사고형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INTJ 유형의 열등 기능은 감각형입니다. 많은 시간을 생각에 몰두하며 지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행동합니다. 이 INTJ의 주기능은 이상형이에요.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미래가 다 보여요. 이게 어떻게 그 큰 그림을 쫓아가야 될지도 다 보여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저기가 내 길인가 하면은 그 길을 누가 뭐래도 갑니다, 혼자서. 그런데 가다 보면 자기만 있어요, 그 길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가 약한 거냐면 반대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의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이 열등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현실형이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떨 때는 뚱딴지 같은 소리도 하고 자기는 뭔가를 막 맞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랑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왕따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참 속상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때 심한 경우에는 피하기도 해요. 이 유형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게 그 좋은 머리와 그 탐구심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라고 아마 만드신 유형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되는데 이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고 또 좋은 멘토라든지 그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외향형인 사람이 이 INTJ를 만나면 너무나 혼자 독립적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답답해지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뭘 빨리 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굉장히 내향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이분한테 급하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대답은 못 해요. 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하면은 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까지 정말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속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되거든.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형 사람들은 이 INTJ를 보면 너무 인간 같지 않게 보이는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에 아주 속이 상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칭찬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죠. 얼마나 본인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웬만해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 그런 건 진짜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방형들이 또 좀 힘들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를 왜 바꾸려고 그러는지 이게 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때 생각이 바뀌면서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너는 내가 상사니까 이거 바꿔 이렇게 말을 해서 윽박지르듯이 하면 그냥 날 잡아잡수. 절대로 안 바뀌죠. 절대로 안 바뀌죠. 네. 하지만 이 INTJ 성격 유형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내 생각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조금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 훨씬 폭넓게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힘든 유형이 아마 현실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고가 미래지향적이니까 현실을 못 보는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그 현실형인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든지 부인이 그런 경우라면은 이분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게 현실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될 것 같아요. 좋은 말로.